안녕하세요. 22세 계적입니다. 오늘 커대주 시간에는 성장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장주를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핀비즈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사용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핀비즈는 이전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성장주를 찾을 때 활용을 하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PE라고 하는 비율입니다. 이 P는 제가 이전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큰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P가 낮다는 거는 주가가 그만큼 저렴하다는 이 회사가 이윤 창출하는 것에 비해서 주가가 저렴을 하다는 걸 뜻하고요. P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가 좀 더 투자자들에게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이윤 창출하는 것에 비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에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PE가 low 15이라고 하면은 P가 15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을 찾겠다고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EPS growth 라고 해서 EPS는 한국말로 주당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데, 주당 순이익이 과거 5년 동안 성장성을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를 찾는 겁니다. 이건 역시 over 5% 이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EPS가 앞으로 5년 뒤에 성장을 할지 아닐지를 찾는 건데, 이건 역시 over 5%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sales growth past 5 years라고 해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매출이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그거를 찾는 건데, 매출이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5%씩 상승을 해오는 주식을 찾겠다고 검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ROI라고 해서 되게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 ROA와 ROI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차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건 역시 포지티브로 검색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gross margin이라고 하는데요. gross margin은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죠. 이 회사가 얼만큼의 수익을 어떻게 말해야지? 비용 대신 비용을 빼고 총이익이 얼만큼 났는지를 검색을 하는 비율인데, 이건 역시 gross margin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주가가, price가 under 20라고 해서 주가가 $20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지금 검색한 항목들을 보면은 PE,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지속적으로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이윤을 낼 것 같은 회사들을 검색을 하면서, 동시에 주가는 20불 이하의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찾겠다고 말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커대주 시간에 찾으려고 하는 그 성장주가 주가가 높은 성장주가 아닌 주가가 좀 더 저렴한 성장주를 찾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스를 under 20라고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총 7개의 주식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7개의 주식을 찾은 다음에 이 회사만 그냥 단적으로 보고는 이 회사가 어떤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이 회사들이 현재 속해 있는 그런 산업군 안에서, 그 산업 안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려고 보니까 총 14개의 회사들을 제가 일일이 하나씩 보면서, 자세하게는 검색을 못 해봤지만 어느 정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펀더멘탈은 어떤 회사인지를 검색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는 ACI라고 하는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ACI가 현재 14.98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에서는 안전선과 저지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안전선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번 이 주가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도 주가가 이 가격까지 하락을 하면은 사람들의 심리로 인해서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의 안전선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지선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번 이 가격까지 상승을 했다가 한번 저지를 하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또 이 가격까지 상승을 하면 하락을 하지 않을까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저지선과 안전선은 어떻게 보면은 테크니컬 아날리스라고 해서 기술적 분석입니다.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 그리고 미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기술 분석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기술 분석뿐만 아니라 회사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술 분석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ACI 같은 경우는 현재 저지선 16불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 현재 14.98불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이게 안전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할지, 아니면 이대로 다시 저지선까지 상승을 할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이 ACI가
속한 산업군이 소비재 산업이고요. 소비재 산업이고 그 중에서도 식료품 산업에 있습니다. 이렇게 ACI의 산업, 식료품 회사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회사는 Kroger이라고 하는데요. 이 Kroger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KR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좀 유명한 식료품 회사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Kroger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현재 안전선과 저지선 중에서 안전선 부분까지 31불까지 하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안전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 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전선을 뚫고 더 하락을 하게 될지, 더 상승을 할지 아니면 더 하락을 하게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크로거가 안전선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고 또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CI와 KR 주식의 두 개를 기술적 분석으로 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펀더멘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비즈 회사를 핀비즈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회사를 검색을 한 다음에 그 회사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펀더멘탈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다 영어로 돼 있죠.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펀더멘탈 중에서 가장 집중을 할 거는 바로 이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이 중간 부분에 있는 것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건데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이 펀더멘탈에서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회사가 평균적으로 얼만큼의 거래량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RSI가 얼마이고 이 회사가 지금 현재 52주 동안 1년 동안 가장 주가가 낮았을 때는 얼마였고 높았을 때는 언제인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 회사의 마켓 캡이라고 해서 시가총액이 얼만큼 되고 수익이 얼마 되고 뭐 매출이 얼마 되는지 그리고 또 직원이 얼마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회사와 회사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PE 비율이나 아니면은 Quick Ratio, Current Ratio 같은 거를 비교를 했을 때 두 회사를 좀 더 이성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옆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PE부터 이 밑에 있는 것까지 중간에 보시면은 PE부터 페이아웃까지 이렇게를 세 가지 단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예전부터 해오신 분이라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런 비율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 비율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주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주가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에다가 EPS, Earnings Per Share 이라고 하는데 EPS를 나누면은 주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주가 수익률 같은 경우는 주가가 현재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와 그리고 이 주당 순이익을 나눔으로써 PE가 낮으면 낮을수록 회사가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옆에 마이너스 사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는 의미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사인은 이 당좌 비율, 보시면 이 옆에 있는 당좌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는 의미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해놨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E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회사가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고 판단을 하고는 마이너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forward PE 같은 경우는 예측 주가 수익률이라고 해서 이건 역시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PEG의 경우에는 성장 주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PE, 주가 수익률에다가 EPS growth를 나누는 건데 성장 주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주가 대비 성장률이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PS 같은 경우는 market cap, 그러니까 시가총액에다가 on your sales라고 해서 연간 총 매출을 나눈 건데 그러니까 시가총액에다가 매출 비율을 나누면은 이 회사가 연간 매출이 시가총액 대비 얼만큼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숫자가 낮고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PS가 낮은 건데요. 이건 역시 마이너스일 때 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연간 매출이 높거나 아니면은 시가총액 대비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PS 역시 낮은 것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C 같은 경우는 price에다가 cash per share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건데 주가에다가 주당 현금 비율을 나누는 겁니다. 주가에다 주당 현금 비율을 나눴을 때 이건 역시 낮으면 낮을수록 회사가 더 저평가되어 있고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누기 FCF라고 해서 시가총액에다가 잉여 현금 비율이를 하고 해서 FCF는 영어로 Free Cash Flow라고 하죠. 이 FCF를 나눴을 때 이 비율 역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시가총액 대비 얼만큼의 이 회사가 잉여 현금을, 자본을 추가로 가지고 있느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너무 높은데, 매우 높은데 잉여 현금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가지고 있는 현금이 낮기 때문에 플러스면은 안 좋은 거겠죠? 그 반면에 시가총액은 뭐 얼마 그렇게 되진 않지만 잉여 현금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이 회사가 위기에 있어서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더 좋다고,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판단을 하고는 P 나누기 FCF를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물론 잉여 현금이 너무 많다는 거는 회사가 그 자금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잉여 현금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가 위기에 있어서 대처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더 좋다고 판단을 하겠고요. 그 다음은 quick ratio입니다. 한국말로는 당좌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quick asset에다가 quick liability, 이거를 나눈 건데, 당좌 자산에다가 유동부채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quick liabilit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current liability라고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좌 자산에다가 유동부채를 나누는 건데, 이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플러스면 플러스를 좋습니다. 그 말은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가 자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뭐에 대비해서? 유동부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 quick ratio, 당좌 비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이 회사가 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유동부채를 조금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플러스면 좋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current ratio인데, 이 current ratio는 유동 비율이라고 합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에다가 유동 부채를 나누는 건데, 이 역시 quick ratio와 비슷하게 플러스면은 더 좋은 건데요. 그만큼 유동 자산이 더 많기 때문에, 유동 부채에 비해서 유동 자산이 더 많기 때문에 회사에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debt 나누기 equity라고 해서 debt, 부채라고 하죠. 부채에다가 자본 비율을 나누는 건데요. 이거는 부채 총액에다가 자기 자본을 나누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부채 총액이 낮거나 아니면은 부채 총액 대비 자기 자본이 높았을 때 부채 자본 비율이 낮은 거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long-term debt equity인데요. 장기 부채에다가 자본 비율을 나눈 건데, 이건 역시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EPS인데요. EPS 옆에다가 이 옆에 dilute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diluted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가 이 핀비즈를 이용을 해서 회사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기 EPS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여기 EPS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EPS라고 적혀 있는 게 이것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니까 diluted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diluted가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말로 검색을 해보니까 희석주당 순이익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EPS와는 다르게 희석주당 순이익입니다. 희석주당 순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익에다가 보통주 더하기 잠재적 보통주 더하기 지분증권을 나눴을 때 희석주당 순이익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희석주당 순이익은 주가가 그러니까 현재 이 회사가 얼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고, 이 회사가 수익을 내고 있는 것 대비 얼만큼의 주식을 발행을 했는지를 비율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즉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 회사를 운영을 할 때 너무 많은 주식수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많은 그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거나 그랬을 때 주가가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earnings가 수익이잖아요. 근데 number of shares, 이 회사의 주식 수에 대비했을 때 이 주당 순이익이 높다는 것은 한 주당 얼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즉, 내가 이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얼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냐는 거를 비율로 나타내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한 주당 내가 과연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얼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주당 순이익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당 순이익이 만약에 1.5라고 가정을 하면은 내가 한 주당 1.5불을 이윤을 창출을 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주당 10,000원을 버는 거하고 한 주당 15,000원을 버는 거하고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한 주를 가지고 있는데 15,000원을 이윤을 창출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 말처럼 주당 순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EPS next year인데요. 내년 주당 순이익을 또 이 핀비즈에서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건 역시 플러스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EPS next quarter이라고 해서 다음 분기 주당 순이익은 어떠면 좋을 건가에 대해서 역시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다음 분기 주당 순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EPS this year, 이번 연도 올해 주당 순이익은 어떤 건지를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올해 주당 순이익 역시 플러스였을 때 좋고요. EPS next year, 내년 주당 순이익, EPS next 5 year, 미래 5년 주당 순이익, EPS 5 years, 과거 5년 주당 순이익 역시 모두 다 플러스일 때 회사가 더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내년 주당 순이익이 1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회사는 2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년에 주당 순이익이 2인 회사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한 주당 이 회사에다 투자했을 때는 2만 원을 벌 수 있는 거고 내가 한 주당 이 회사에다가 투자하면 10,000원을 버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당 순이익이 더 높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플러스라고 이렇게 사인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sales past 5 year, 과거 5년 동안 매출이 높으면 당연히 회사가 좋은 거겠죠? 그 다음에는 sales quarter to quarter, 분기별 EPS가 아니라 이거는 sales인데 매출 상승률을 역시 더 플러스면 좋고요. 그 다음에 EPS Q 나누기 Q, 분기별 EPS 상승률 역시 계속 지속적으로 분기별마다 EPS가 주당 순이익이 상승을 했으면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earnings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기업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기업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1년에 한 번씩 해서 4번 있고요. 그리고 연간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만인데 이 기업 실적은 다 회사마다 발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를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는 인사이더 오운입니다. 이거는 내부자가 소유를 얼만큼 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 내부자 소유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즉 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본인 스스로가 이 회사가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부자가 거래를 해서 이 소유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자 소유가 더 높다는 건 내가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회사가 삼성전자 주식이 이 회사의 주인인 현재는 돌아가신 이건희 회사가 내부자 소유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 회사에 대한 그런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를 했고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회사를 이렇게 기업들끼리 오너 집안끼리 이렇게 물려주는 경우가 있어서 내부자 소유가 좀 높을 수도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문 경영에게 맡기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거래를 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회사가 기업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면은 좀 더 자신의 이 돈을 직접 투자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받을 임금을 이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내부자 소유가 더 높은 회사가 아무래도 기업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insider transaction인데요. 이거는 내부자 거래를 뜻합니다. 내부자 거래는 한 해 연도 동안 내부자가 얼만큼 이 회사를 팔았고 얼만큼 샀는가를 뜻하는 건데 이건 역시 상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부자가 이 회사를 되게 많이 팔았다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팔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 말은 즉 인사이더 트랜잭션이 마이너스면 안 좋은 거고 만약에 내부자 거래가 더 높았다 플러스로 많이 샀다고 구매를 하면은 이 회사의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부자가 더 많이 샀다고 보시기 때문에 상대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스티튜션 온인데요. 이거는 기관이 얼만큼 이 회사를 소유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관이 특정 회사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기관의 경우에는
뭐냐면은 자본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보들을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가 그만큼 이 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회사에 그만큼 신뢰도가 높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기관 소유가 더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소유는 내부자 거래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는 ROA인데요. ROA는 총 자산 이익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구하는 방법이 당기 순이익,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이 회사가 얼만큼의 수익을 냈는지에다가 총 자산, 그러니까 회사가 총 가지고 있는 돈을, 자산을 나누는 건데요. ROA가 더 높다는 거는 당기 순이익이 높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인데 당기 순이익으로 1000만 원을 냈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가진 돈에 비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즉 ROA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가진 돈이 200만 원인데 수익을 1000만 원을 창출을 했어요. 이건 역시 매우 훌륭한 거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1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을 번 회사가 당연히 더 기업 가치가 높은 것이지 2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번 회사는 100만 원에 1000만 원 번 회사에 비해서 그렇게 회사가 이윤을 쉽게 창출을 했다고 보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산에 비해서 순이익을 얼만큼 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바로 이 ROA, 총 자산 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회사를 두 개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ROA가 더 높은 회사가, 총 자산 이익률이 높은 회사가 좋다고 보시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ROE입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자산이잖아요. 이번에는 자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얼만큼의 수익을 창출을 했냐는 거를 비율로 확인하는 건데 이건 역시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ROI라고 해서 투자자 자본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ROI를 계산을 한 방법이 이 투자자가 얼만큼의 투자를 했고 그리고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의 비용이 들었는지 투자금 대비 투자 비용을 나눠서 얼만큼의 비율이 나오는지를 계산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10,000원을 했는데 투자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났어요. 그러면은 1이겠죠? 투자 자본 수익률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투자금이 10,000원인데 투자 비용이 0.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 이거는 2가 나오겠죠? 이게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요. 내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ROI가 높다는 거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을 투자를 했는데 10,000원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과 10,000원에 투자를 했는데 20,000원의 수익을 얻은 것은 다르잖아요. 당연히 내가 똑같은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률이 더 높은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10,000원을 투자해서 20,000원을 벌 수 있는 회사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ROI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그 회사는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비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gross margin, 매출 총이익입니다. 매출 총이익은 당연히 높으면 좋은 거겠죠? 그래서 플러스 사인이고요. 영업이익 마진이라고 해서 이 회사가 얼만큼의 영업을 해서 수익을 냈는지를 비율로 나누는 건데 영업이익 마진 역시 더 높은 회사가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익 마진인데요. 이익 마진 같은 경우는 얼만큼의 마진을 냈는가인데 이건 역시 더 높으면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페이아웃인데 이 페이아웃은 배당 성향이라고 해요. 회사가 이윤을 창출하고 남은 돈을 그 회사에다가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돈이 좀 남았으니까 이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상대적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도 있고 배당을 적게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만큼 수익을 많이 냈고 배당을 주주들에게 줌으로써 자기가 번 이윤을 창출한 거를 사람들에게 공유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와 반면에
R&D가 그러니까 회사에 그만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회사의 경우에는 배당을 아예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배당을 주지 못하고 그 대신 더 좋은 실적으로 그 다음에 더 나은 주가로 주주들에게 보답을 하는 성향도 있는데요. 버크셔 해스웨이라고 해서 워렌 버핏이 운영을 하는 회사는 워렌 버핏은 개인적으로 배당주에다가 투자를 하는 걸 선호를 합니다. 코카콜라나 아니면 질레트 같은 P&G 같은 배당 회사가 높은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배당 높은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버크셔 해스웨이 같은 경우는 배당을 전혀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스웨이에다가 주식을 투자를 하더라도 어떠한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워렌 버핏이 배당을 주주들에게 버크셔 해스웨이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주는 것보다 차라리 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코카콜라 회사나 아니면은 질레트나 P&G 같은 회사에다가 더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당을 주지 아예 안 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을 안 주는 회사가 나쁘다, 배당을 주는 회사가 좋다라고는 말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말하면 배당을 안 주는 회사는 나쁘다 생각하면 버크셔 해스웨이는 아예 안 좋은 회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버크셔 해스웨이는 one of the best 가장 좋은 가장 유명한 수익률이 가장 좋은 펀드 회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적으로 배당 성향이 높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율들을 적용을 해서 알버슨 ACI 회사와 크로거 KR 회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CI와 KR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PE를 보았을 때 ACI는 6.98, 크로거는 9.57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낮은 게 좋잖아요. PE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알버슨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forward PE 역시 낮은 게 좋기 때문에 알버슨에 클릭을 하고요. PEG 같은 경우는 더 낮으면 좋기 때문에 PEG에다 클릭을 하겠습니다. PS 같은 경우는 뭐였죠? 시가총액에다가 연간 매출을 나누는 건데 이건 역시 더 낮은 게 주가가 회사가 더 좋은 거기 때문에 판단하고 이렇게 플러스를 하겠고요. PB 역시 더 낮은 게 좋은데 4.76에다가 PB 2.48이잖아요. PB는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 이건 역시 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크로거가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로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PC 같은 경우는 주가에다가 주당 현금을 나누는 건데 얼만큼은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이건 역시 낮은 게 더 좋기 때문에 ACI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겠고요. PFCF 같은 경우는 이거는 프라이스, 주가에다가 시가총액에다가 잉여 현금 비율을 나누는 건데 마켓캡에다가 FCF, 잉여 현금을 나누는 건데 이건 역시 잉여 현금이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검색을 하는 건데 PCF가 알버슨이 더 낮기 때문에 알버슨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quick ratio, 한국말로는 당좌 비율이죠. 당좌 비율은 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 말은 이 회사가 자산을 부채 대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quick ratio만 봤을 때 ACI는 0.5, 크로거 같은 경우는 0.4이기 때문에 quick ratio는 알버슨에 클릭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current ratio, 유동 비율이죠.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더 높은 게 좋은데 ACI 1.1, 크로거 같은 경우는 0.80 그렇기 때문에 크로거 더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CI의 부채를 한번 보도록 했는데요. 부채가 자본 대비 얼만큼 많은지를 보는 건데 이거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건데 지금 현재 5.85예요. 크로거는 1.37이죠. 보면은 당연히 더 낮은 게 좋기 때문에 크로거에다 동그라미 치겠고 장기적인 부채 역시 크로거가 더 낮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EPS, 주당 순이익을 보겠는데 earnings per share는 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주당 순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ACI 그리고 크로거를 비교하면 3.27이 더 높기 때문에 EPS 크로거 동그라미를 하겠고요. 다음 연도는 크로거가 더 좋죠. 그 다음 next quarter, 그 다음 분기 크로거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EPS this year. 이번 연도 주당 순이익이 ACI가 이겼고요. 그리고 EPS next year. 다음 연도에는 둘 다 마이너스긴 하지만 크라거가 더 낮기 때문에 클릭을 동그라미를 하겠습니다. EPS next year 5year. 내년 5년 동안 EPS는 비교를 해보면은 ACI가 더 높기 때문에 동그라미 하겠고요. past 5year. 과거 5년 동안의 EPS, 주당 순이익은 ACI가 더 높습니다. 16.90에다가 3.2를 보면은 16.9가 더 높죠? Sales past 5year. 지난 5년 동안의 매출을 보면 18.10. 더 높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하겠고요. Sales, 매출 같은 경우는 11.2에다가 8.2. 당연히 ACI가 높고, EPS 쿼터가 크라거가 더 높네요. 그 다음에 분기 실적은 그렇게 파악을 안 하겠고, Insider own.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자 소유가 얼만큼 되는 건데, 내부자 소유가 ACI 같은 경우는 15.4, Insider own 0.70이잖아요. ACI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Insider transaction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Institution own, 기관 매수, 기관 보유, 크라거 상당히 높네요. 87.7, 그쵸? 그 다음에 ROA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ROA, ROE, ROI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게 되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성장주들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좀 중요하더라고요. ROA가 4.5, 크라거를 더 높고, ROE, ACI가 더 높습니다. ROI는 10.9에다가 8.6이니까 ACI가 더 높죠. 그 다음에 Gross Margin, 매출 총이익률은 29%로 ACI, Operation Margin, ACI, Profit Margin 1.5, 1.6. 크라거가 더 높습니다. 그 다음 배당 수익률을 23.60%로 배당은 크라거가 더 높은데요. 이렇게 펀더멘털 비율들만 봤을 때 한번 어떤 회사인지 조금 가늠이 가시나요? 알버슨스 컴퍼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대비 비율을 봤을 때 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2부터 P가 들어가는 거는 거의 다 크라거 대비해서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earnings per share, 그리고 또 sales past 5year, 지난 과거 동안 5년 동안 수익을 얼만큼 냈는지를 봤을 때 ACI가 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난 과거 동안 크라거라고 하는 이 산업에서 시가총액인 기업보다 알버슨 컴퍼니가 더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 5년 동안 수익을 얼만큼 냈는지가 중요한데 18.10에다가 크라거 같은 경우는 2.4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CI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ROA부터 ROE, ROI를 보겠는데, 이게 보시면은 ROA가 알버슨 컴퍼니가 되게 낮아요. Return on Asset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ROA 같은 경우는 자산 대비 얼만큼의 수익률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알버슨 컴퍼니가 3.90이잖아요. 근데 ROA 크라거 같은 경우는 4.5로, 물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크라거가 ROA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ROI, Return on Investment라고 해서 크라거보다 알버슨이 더 높죠. 그리고 또 Gross Margin 역시 29%로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펀더멘털만 봤을 때는 ACI가 크라거보다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궁금하긴 하네요. 그 다음에는 이 회사의 최근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버슨 컴퍼니의 최신 뉴스를 제가 이거를 기사를 확인을 하면서, 이건 역시 핀비즈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하면서 보게 된 건데, Top Food Stock for Quarter 1 2021.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년 2021년 1분기 최고의 푸드, 식품 주식은 어떤 주식인가 라고 해서 알버슨 컴퍼니가 이것에 회사가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낸 웹사이트가 인베스토피디아라고 하는데, 인베스토피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되게 저명한, 투자자들에게 모두 알려진 그런 웹사이트인데 한번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인베스토피디아가 검색을 찾은 회사들 중에 내년 1분기 가장 좋은 음식 회사 중 하나가 알버슨 컴퍼니, 이 ACI라고 하는 회사가 뽑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알버슨 컴퍼니가 $14 million,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약 1,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1,400불 정도 되는 돈을 투자를 했대요. 투자란 게 아니라 도네이션을 했대요. 기부를 했다는 거죠.
되게 좋은 일도 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밑에 있는 기사 보니까 이 회사가 수천만 원의 돈을 자기 직원들에게 복지로 사용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ACI라고 하는 회사가 자기 회사를 위해서,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 그리고 또 기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내년 분기에 인베스토피디아라고 하는 회사에 의해서 가장 좋은 회사로 이렇게 낙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식이 또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크라거 역시 좋은 소식들이, 좋은 뉴스가 있더라고요. 인사이더 먼키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따르면은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배당주 10개 중에 크라거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Motley Fool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좀 유명한 웹사이트인데 주식 관련 웹사이트입니다. 이 회사가 말하는 Top 3 Food Stock to Buy Now,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식품 회사 탑 3에 든 회사 중에 하나를 이 크라거이라고 하는 회사를 뽑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뉴스는 지금 보시면 여기 12월 8일이라고 돼 있죠. 12월 8일경에 가장 좋은 3 value stock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지? 가치주, 가장 좋은 가치주 3개 중에 하나를 크라거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라거 역시와 엘버슨 두 회사 모두 최근까지 좋은 뉴스를 가지고 있다는 건 매우 긍정적인 신호고요. 그 다음에는 이 두 개의 회사에 일했던 사람들의 이 회사를 평가하는 걸 한번 확인해 봤어요. Glassdoor이라고 해서 이게 미국에 있는 웹사이트인데, 이 Glassdoor에다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자기가 일했을 때 그 경험을 토대로 평점을 내리는 그런 웹사이트인데요. 보시면은 알버슨 컴퍼니 리뷰라고 해서 1818표가 주었습니다. 1818명이 투표를 했는데 평점이 3.4로 합니다. 그래도 비교적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역시 글래스도어 1782표죠. 이건 역시 3.4라고 해서 평균 점수가 한 3.4 정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크라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11,000명이 투표를 했어요. 크라거에 일했던 사람이 평점을 3.2로 주었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표 차이에는 있겠지만 알버슨, ACI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더 좋은 평가를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내가 일했던 회사에 대해서 뭐 안 좋은 평가를 낼 수도 있고 좋은 평가를 낼 수도 있겠지만, 이 글래스도어라고 하는 회사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직원들이 스스로 일을 해보고 어떤 회사인지 그래도 공평하게 투표를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믿을 만한 그런 평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버슨 컴퍼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알버슨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식료품을 이렇게 담고 있는 소비자들이 보이죠? 미국의 미국 중부지방에 있는 전형적인 식료품 매장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면은 과일 막 쫙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층은 1층이지만 되게 넓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은 땅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한 평에다가 많은 공간을 써서 식료품 매장을 못 짓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수가 넓게 한 층으로 단층으로 이렇게 넓은 식료품들을 팔곤 하는데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버슨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식료품을 파는 회사구나. 크라거 역시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버슨 컴퍼니하고 크라거 이 두 개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만 핵심적으로 뽑아서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한 건데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두 개 회사를 좀 더 적절하게 비교를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현재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지선과 안전선이 있겠지만 뭐 이건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펀더멘털만 보았을 때는 알버슨 컴퍼니가 더 좋은 회사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를 봤을 때 두 개 다 좋았지만 크라거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이라는 이런 가장 유명한 투자자가 가장 좋아하는 배당주라고 하면서 좀 띄워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탑3 식품주라고도 또 좋은 뉴스가 났었고요. 크라거가 큰 성장 중이라는 그런 뉴스가 떴기 때문에, 물론 알버슨 컴퍼니도 직원 복지라든지 아니면은 14 밀리언을 기부를 했다는 거를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둘 다 좋은 뉴스가 최근에 들어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사 리뷰만 봤을 때는 평점이 3.4로 ACI가 또 좋습니다. 회사의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찾아보니까 ACI 같은 경우는 식료품 회사로 81년 됐더라고요. 꽤 역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매장 같은 경우는
252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사는 아이다호 주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직원은 27만 원 있네요. 죄송합니다. 27만 명 정도가, 알버튼 컴퍼니에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로거 같은 경우는 식료품 회사로서 137년 됐습니다. 진짜 오래됐죠. 100년 이상 된 기업입니다. 매장 같은 경우는 2,922개로 오하이오주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하이오주와 아이다호주 둘 다 미국 중부 내륙에 있는 회사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원 수는 딱 알버튼 컴퍼니보다 2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장 수가 어떻게 보면은 2배까지는 아니지만 직원은 2배라는 게 이게 좀 재밌네요. 왜냐면은 매장 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 몰라도 매장 수가 뭐 2배까지는 아닌데 좀 차이 나는데 직원은 크로거가 더 많다는 걸 보면은 뭐 어떤 이유가 있겠죠? 이 회사를 이 크로거가 운영을 하고 있는 매장이 직원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거를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크로거, 알버튼 컴퍼니 두 개를 좀 더 자세히 비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회사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밑에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ATLC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ATLC 그리고 그 외에 다른 6개, 나머지 6개, 이거 포함한 6개 성장주들은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